부모가 아이의 성격에 얼마나 어디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책 저자이죠.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주디스 리치 해리스 양육가설은 출간 당시에 심리학계에 엄청난 충격을 던졌던 책이다. 근데 이분이 뭐 특정한 뭐 대학에 소속돼서 교수 이런 건 아니고 대학원생 정도의 학력을 갖고 그냥 본인이 나름대로 이곳 저곳을 전부 자료를 수집해서 논문을 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성격과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현대 심리학의 믿음을 정면으로 반박했기 때문이다. 이 책의 핵심 내용 요약. 부모의 영향력은 생각보다 적다. 해리스는 아이들이 부모를 닮는 이유가 양육 때문이 아니라 유전은 이 사람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또래 집단의 영향이 더 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양육가설의 부정, 부모가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지, 때리는지 다정하게 하는지와 상관없이 아이의 성인기 인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라는 파격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50, 제로, 50의 법칙. 성격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다 보면 유전자 50, 부모와 공유하는 환경 0, 부모와 공유하지 않는 환경 또래 집단 50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집단 사회화 이론. 아이들은 부모의 세계가 아닌 또래의 세계에 적응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아이는 미래의 자신이 살아갈 사회 집단, 또래의 규범을 따르는 것이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주요 비판. 그래도 부모는 중요하다. 학계와 대중으로부터 쏟아진 이 책에 대한 비판. 상호작용을 간과했다. 부모가 조성한 가정 환경이 아이의 또래의 관계를 결정하기도 한다. 어떤 동네에 살지. 그래서 맹모삼천지교로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해주는가 보다 아이들의 친구를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는가는 영향을 줄 수 있죠. 애착 이론과의 충돌. 수많은 심리학 연구는 영유아기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 애착이 성인이 된 후에도 대인관계, 정서 조절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한다. 해리스가 이를 너무 과소평가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는다. 너무 극단적이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메시지는 자칫 방임이나 학대를 정당화할 위험이 우려도 있다. 팩트체크, 현대과학의 시선. 책이 나온 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 과학적 팩트는 어디쯤 와 있을까? 해리스의 주장, 성격의 50%는 유전이다. 현대과학의 팩트체크, 사실. 쌍둥이 연구를 통해 보니까 유전의 영향은 엄청나다. 대략 성격의 한 50%는 이미 유전으로 결정이 됐다. 그리고 해리스의 주장, 부모의 양육 환경의 영향은 제로다.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가정 환경은. 절반 정도는 맞다.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영향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극단적인 방임이나 학대 이런 경우에는 영구적인 손상을 입히기 때문에 영향을 준다. 근데 우리가 극단적인 사례를 지금 연구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가정을 연구한다면 영향이 매우 낮다라는 거죠. 부모의 영향이 가정 내에서 자녀가 양육했을 때 성격이 형성되는 영향력은 매우 낮다. 또래가 부모보다 중요하다는 주장, 이건 사실에 가깝다. 청소년기 인격 형성, 사회 기술 습득에 있어서 또래 집단의 영향이 당연히 부모보다 크다. 부모의 역할. 해리스는 부모는 아이의 미래를 바꿀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 환경, 토양을 제공할 수 있는 역할 정도는 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게 좀 더 진실에 가깝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저는 이런 책 있죠.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 부모 앞에서는 정말 온순했던 아이가 또래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례들을 종종 목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해자의 엄마입니다. 이 책 저자는 아이가 그런 끔찍한 살인을 저지를지 전혀 평소에 알 수 없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학창시절 청소년이 끔찍한 사고를 저지르면 부모가 어떻게 키웠길래 라는 얘기를 쉽게 하죠. 근데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이 부모는 정말 아들을 사랑으로 키웠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엄마가 전혀 알 수 없었다 라는 얘기를 어떻게 보면 핑계, 항변이지만 읽다 보면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양육가설의 핵심인 상황 특수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 아이들은 자신이 처한 환경에 따라 페르소나, 이때는 이런 역할, 저때는 저런 역할. 근데 이거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직장에서는 이런 사람이 되고 친구들 앞에서는 이런 사람이 되고 뭐 가족들 앞에서는 이런 사람이 되고 조금씩 성격이 다른 것 같다는 느낌을 본인들도 다 우리도 느끼고 있습니다. 부모 앞에서 온순한 양, 또래 앞에서의 늑대. 해리스, 아까 양육가설에 쓴 책의 저자죠. 아이들이 집에서 배운 행동 방식을 밖으로 가져가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집에서는 부모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생존에 유리하지만 또래 집단에서는 서열 싸움에서 밀리지 않고 리더를 따르는 것이 생존에 유리하다.
즉 집에서는 착하게 보이더라도 밖에 나가서는 서열 경쟁에 따르기 때문에 매우 와일드한 성격으로 전혀 다른 역할을 수행한다는 거죠. 코드 스위칭. 다국어 사용자가 언어가 바뀌듯이 아이들도 환경에 따라서 행동 양식을 완전히 전환한다. 집에서는 부모의 규칙에 순종하며 착한 아들, 딸 역할을 수행하지만 또래 집단이 거칠고 반항적인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분위기라면 누구보다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다. 부모는 아이의 사회적 자활을 볼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 애가 이런 애가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 라는 책. 왜 엄마는 몰랐을까? 컬럼바인 고등학교 그 총기 난사 사건 가해자의 엄마가 쓴 책입니다. 이 회고록은 실증 사례이기도 하다. 가해자, 이 아들이었죠. 고등학생 아들 딜런은 집에서는 정말 다정한 아이들이었고 부모와 함께 영화를 보고 대화를 나누는 평범한 일상을 보냈다. 하지만 그의 내면, 또래와의 관계 속에서는 전혀 다른 어둠이 자라고 있었다. 부모는 아이의 가정 내의 자아만을 볼 뿐 아이는 부모에게 인정받기 위해 집안의 규칙을 지키지만 밖에 나가서는 완전히 다른 성격을 보여줄 수 있다. 수 클리폴드는 아이를 사랑으로 키웠지만 아들이 밖에서 누구와 어떤 문화를 공유하는지는 완전히 알 수 없었다. 양육가설. 부모의 사랑이 외부의 강력한 또래 영향력을 상쇄하지 못할 수도 있다 라는 진실을 가리킨다. 부모는 정말 어떤 존재인가? 예측 불가능. 아이의 성격은 가정 내의 모습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아이는 여러 개의 서랍을 가지고 있고 부모는 가족용 서랍만 열어볼 수 있을 뿐이다. 사회화는 어떻게 되냐? 아이를 사회화시키는 것은 부모가 아니라 그 세대의 문화, 또래 집단이다. 가해자들의 경우 가정교육이 부족했다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왜곡된 하위 문화, 특정 친구들과 그런 문화를 따랐다라는 게 더 결정적인 원인인 경우가 많다. 부모의 책임, 좋은 환경을 골라줌으로써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 아이가 어떤 사회적 자활을 형성할지는 직접 관여할 수가 없다. 24시간 학교 다닐 때 옆에 앉아있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군요.